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20일이고요. 7시 30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황부터 좀 보죠. 간단하게.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오늘 좀 빗나갔죠. 갭 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환율이 또 올라갔어. 근데 환율이 또 내려왔어. 내려오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한 3에서 4, 제가 알기로 3에서 한 4 정도 내려가서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갑자기 떨어뜨리는 걸 다시 반납을 했어요. 다시 밀어 올렸죠. 밀어 올리면서 우리 지수들이 빠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더 많이 빠져버렸고요. 다음에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나갔죠. 이 이유는 당연히 그 미중 무역에 있어서 화웨이 죽이기, 구글이 화웨이의 운영체제를 납품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그 주말간에 나오면서 그렇게 돼버렸죠. 일단 주말간에 나왔다고 해야지. 일단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더 이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기관들도 코스닥은 더 많이 팔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같이 빠지게 된 거고요. 근데 코스피는 빠진 게 아니죠. 보합입니다. 코스피는 보합이고 그나마 다행인데, 아침에 개인들이 아마도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많이 사셨죠 개인분들. 처음에는 이거 떨어지는 줄 알고 팔고 있었더니 오히려 막판에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사버리죠. 지수가 막판에 빠져버리니까 개인들이 사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개인들이 사면은 안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안 하시고 다음에 지수를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환율이 많이 좀 1.5면은 많이 내려간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는데 그것보다 미중 무역의 격화, 심화, 고점 이런 것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부분 때문에도 중국도 같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예상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장기화가 거의 공식적으로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2055자리까지 내려왔고, 다음에 700짜리 내일 깰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또 환율이 지금 떨어졌지만은 반대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면은 분명히 그냥 2050짜리는 그냥 깨고 내려올 거고요. 다음에 700짜리도 그냥 깨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3주째 얘기합니다. 현금화 하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대응하십시오. 진짜로 제가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3주째 진짜 장기화 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제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금화 보유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3주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유효합니다. 더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하시고 나중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얘들이 아마도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중국이 그렇게 많이 못 버틸 거예요. 화웨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푸젠지나 옛날에 반도체 D램 반도체를 2025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들을 납품을 안 시키면서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화웨이 지금 미국이 맡고 있고 전 세계에 거기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로 진짜 중국 죽이기 들어갔습니다.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뎌요. 진짜 항복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마 트럼프 그냥 이대로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더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이 700짜리 다음에 2050짜리인데 조금 더 내릴게요. 2030짜리까지 보세요. 2030짜리까지 더 내리면은 2030짜리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깨고 내려올 거예요. 내일 그리고 환율 꼭 보시고요. 환율 지금 1200원짜리를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권가 전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1200원을 뚫으면은 많이 힘들어진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200원 뚫어 올리면은 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 현대차, 현대차도 올라가고, 현대차 올라가 버렸네. 이거 샀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현대차가 올라가 버렸네. 현대차, 시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현대차 지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까지는 그냥 올라옵니다. 1200원짜리, 거의 한 그랬죠? 네, 그랬어요. 지금 현대차 나쁘지 않아요. 진짜 현대차 이 자리만 안 깨지면은, 저는 생각할 땐 이 자리만 안 깨지면은 요까지 한 모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샀어야 됐는데 일단 내일 보고 얘는 지금 차관세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조금 차에 좀 일단 뉴스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얘들이 지금 아주 그냥 미국이 톡 건드렸더니만 간이고 쓰기고 다 내주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삼성전자가 왜 올라갔는지도, 근데 SK 하이닉스는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2배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황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 오늘 내려간 이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뉴스는 중매체 트럼프 화웨이 압박에 날카롭게 맞서야 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인에게 25%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미국인 관광객 왔는데 아주 그냥 반미가 심해요. 옛날에는 반한 감정이 심하고 사드 관련주 해가지고 한한령이 내려졌죠. 미한령이 내려질 정도입니다. 중국의 미한령이라고 진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면은 25% 수수료 덤탱이를 더 씌웁니다. 그 정도로 중국 매체 자체에서 미국은 나쁜 놈이라고 선전할 정도예요. 미국은 나쁜 놈 이러면서 트럼프가 화웨이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 내에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별이증님 어서 오세요. 그렇겠죠. 민족 이런 중국 쪽에서는 이런 게 좀 심하니까. 그래서 요런 거 때문에라도 더 격화가 되고 있어요. 미중 무역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요거부터 하죠. 무역 전쟁 불똥 튈라 미 기업들 자본적 지출 증가세 둔화. 지금 현재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설비 투자 과정에서 이제 지출되는 자본의 지출을 얘기를 합니다. 설비 투자 하는데 돈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는 관련해서 지금 자본을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미중 무역 때문에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중국 쪽 때문에 투자가 좀 기피하고 있고, 특히 알파벳이나 구글, 애플, 그다음에 AT&T, 버라이즌 이런 애들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한 400억에서 한 380억까지도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돈이 안 돈다는 거고,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얘들이 지금 구글이나 알파벳 이런 애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신흥국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오키데깡아즈님 어서 오세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올 하반기나 내년에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은 우리 장 더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미중 무역 때문에 피해 보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미발맞추어 1중 겨냥의 AI 로봇 수출 규제 검토. 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국의 트럼프한테 아주 진짜 샤바샤바 잘하죠. 진짜 트럼프 왔다 하면은 버선발로 나가죠. 아베 총리가 그 정도로 버선발로 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요청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뭐 규제하는 거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얘기가 좀 했겠죠. 해가지고 중국을 좀 압박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특히 일본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뭐 정밀이나 기계나 아니면은 AI, 로봇 요런 쪽 아주 잘 만들죠. 일본이. 요거를 수출 규제 검토까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 다음에 디스플레이, 요런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장비들을 일본에서 아마 수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중국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일단은 일본 자체에서도 어쨌든 수출 부진이나 아니면은 기업 쪽에서 이제 실적 부진이 나올 건데 아베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일단 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똑같죠. 뭐 자기 기업들 날아가는 거 상관없이 자기 뭐 재선이나 아니면은 뭐 일단 뭐 중국 죽이기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도 아마도 요거 검토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미중 무역이 더 격화되면은 규제해버릴 겁니다. 규제해버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냥 트럼프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바로 규제해버리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가 왜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중국은 위험한 나라다. 미 정부 대학 기업 경고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현재 뭐 미국이 이제 국방부, FBI나 NCSC, 다음에 CIS? CIS 맞나? 어쨌든 안보 당국이나 아니면은 학교, 실리콘밸리 대학 전부 다 중국은 위험한 나라다. 거기에 있는 제품을 쓰면 안 된다. 비타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똑같죠. 중국이랑 중국이 미국 나쁘다. 미국에서 중국 나쁘다. 근데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지금 뭐 안보 당국은 당연히 알 거고, 다음에 특히 대학들 뭐 MIT나 뭐 하버드 이런 데는 예일이나 이런 데 일단 다 중국 쪽을 이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밸리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죠. 일단 지금 제가 살짝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미국에 들어있는 중국 사람들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만들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질 건데, 반대로 뭐 중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건 똑같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의 박사들이 비자가 안 나옵니다. 미국으로. 특히 뭐 고부가 가치 사업 IT나 반도체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비자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다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자 그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LCD 장비 발주에 국내 업체들 때 아닌 호재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에 대한 그 생산을 줄이고 OLED로 지금 공장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성숙기까지 들어갔다고 봐야죠. 성장기, 초기 성장기 성숙기하고 이제 쇠퇴기인데,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널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비를 발주해버리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의 장비의 한 70%를 담당을 하죠. 다른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장비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조금 올라왔는 경향이 보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LCD 장비 발주를 중국에서 특히 BOE죠. BOE에서 지금 발주를 넣었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 아닌 호재라고 합니다. 때 아닌 호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패널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결국에는 2025예요. 지발등 지금 찍히는지도 모르고 그 2025 이거 때문에 중국몽 때문이죠. 중국몽 때문에 미친듯이 지금 그냥 장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독이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입장에서 뭐 생각이 뭐 저보다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너무 제가 2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 LCD를 더 만든다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거 많이 사가주면 좋죠. 이런 뭐 장비 발주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가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미 관세 피하려다 차 대외비 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 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관세 받기 싫으면은 그 완성체 업체에 대한 그 관련 자료들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뭐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이런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내놔라. 미국에서 직접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물론 뭐 이런 뭐 완성차 업체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뭐 구두도 아니고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제출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를 거쳐서가 아니고 바로 미국 정부로 바로 쏘는 거죠.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무서운 거죠. 관세가 그만큼 무섭다고 무서운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자기들의 뭐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은 단가를 좀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나 뭐 기업들의 공개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좋지만은 아마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거고 아마도 그쪽으로 쓰일 겁니다. 쓰일 거고. 근데 문제는 11월까지 연기를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부과되면은 이거를 주납 안 하고 주납 안 하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현대나 기아차가 예 하면서 그냥 내줬다. 그 서류들을 그냥 내줬대요. 그 기밀 거의 뭐 탑시크릿이죠. 밸류 체인이나 자기들의 거래처 목록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 같은 거가 다 적혀 있을 텐데 그거를 문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제출해 딱 하면은 그 정도로 좀 미국이 그렇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무서운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요건 제일 끝에 할게요. 제일 끝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달러 파월 연설 FOMC 의사록의 숨고르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도 요번 주에 내일이죠.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의사록 공개해서 아마도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이 격화될수록 경기는 떨어질 거고 그만큼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요인이 점점 더 없어져요. 금리를 내릴 요인은 많아져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FOMC에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호재죠. 환율만 떨어진다면요 우리나라가 증시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화웨이 무역전쟁의 R&D 박차 반도체 계열 박사 인재 헌팅 지금 화웨이 쪽에서도 그 자회사죠.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지금 반도체 계열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 헤드헌팅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필요한 인구는 60만. 하지만 지금 20만밖에 없어요. 40만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인재도 없어요. 인재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자체 개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 쪽이나 반도체 개발이나 이런 걸 자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미국이나 일본의 장비들을 반도체 장비들을 들여와야지 그나마 빠를 건데 못합니다. 못하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무역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일단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지금 반도체 계열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게 우리 지금 제일 크죠. 여기 제일 크거든요. 로이터, 구글, 중화웨이 일부 서비스 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보자. 뭐부터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중화웨이에,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은, 5G 관련, 다음에, 뭐, 관련 제품들을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장비들을 못 쓰게 만들고, 모든, 화웨이에 지금 납품을 하는, 부품들을 수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외를 좀 두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화웨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을 좀 살려내야 그냥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을 조금 더 숨을 좀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풀어놨거든요. 살짝 풀어놨는데 이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고, 문제는 오늘 터져버렸죠. 구글의 중화웨이 일부 서비스 중단. 요 말은 여러분들이 삼성을 쓰면은 안드로이드, 다음에 애플을 쓴다면은 iOS라고 하죠. iOS를 쓰시는데, 특히 애플폰 그러니까 아이폰 빼고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를 쓰죠. 거의 다 안드로이드, 뭐 화웨이든 삼성이든 LG든 뭐 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구글이죠. 머파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문제는 안드로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유튜브를 못 써요. 두 번째, 지메일을 못 써요. 세 번째, 플레이스토어를 못 써요. 즉, 이 세 개를 못 쓰게 돼버리면은 폰을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를 다 막았어요. 구글에서. 화웨이의 지금 화웨이의 아예 운영체제 요거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화웨이 폰에는 유튜브 안 되고요. 다음에 요거 지메일 안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가 안 돼요. 그냥 죽으란 소리죠. 요거 세 개가 안 되면은 전 세계에서 폰을 사는 의미가 없어지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 회사들의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간 이유예요. 애플도 올라가고요. 노키아 이런 애들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사의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죽으면서, 안 그래도 지금 다음 년에는 화웨이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한 방으로 구글의 운영체제를 안 줌으로써, 그냥 그걸 막음으로써 얘들은 그냥 화웨이는 그냥 벽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스마트폰이 벽돌이 되는데, 그래서 화웨이 쪽에서 이거를 염두를 해줬어요. 얘들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염두를 해줬는데 자체적인 개발을 한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개발해가지고 탑재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국 내용은 되겠죠. 하지만 전 세계에 출시를 못하죠. 전 세계에서 중국이 뭐 OS 만들었다고 그걸 써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딴 폰을 사고 안드로이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푸젠 진화 같이 화웨이도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화웨이에서 만들고 있던 폴더블 폰도 이제 못 만들죠. 만들어봤자 벽돌이죠. 운영체제 자체가 안드로이드가 탑재를 해야 되는데 탑재를 못 하잖아요. 못 하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삼성의 폴더블 폰이 6월달에 나오게 될 겁니다. 6월달에 나오게 되면은 최초로 최초는 아니구나. 어쨌든 폴더블 폰을 화웨이를 제쳐두고 삼성의 폴더블 폰이 미친듯이 팔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이고, 요거 때문에 다시 무역 협상이 많이 연기가 될 거고요. 이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유고, 화웨이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마무리 할게요.